저도 이제 선수 생활을 그만둔 지 꽤 돼 가지고 항상 우리 한국의 골프의 발전을 기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한국 오픈이면 우리나라의 어떤 내셔널 타이틀인데 좀 더 발전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고, 또한 그 선수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대회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선수가 참여하면서 국위선양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어에 집중하는 선수들도 좀 협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선수분들은 누구나 그게 꿈일 겁니다. 그 내셔널 타이틀을 우승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 해외에서는 내셔널 타이틀을 한 2개 정도 가졌는데, 한국에 진작 저희 나라에 있는 한국 오픈에서는 제가 우승을 사실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제 자신도 항상 그 한국 오픈에 너무 의식을 하고 그걸 내셔널 타이틀을 우승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는 우승을 못했지만 우리 선수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오픈은 의미는 아무래도 내 자신의 어떤 골프 인생에 그 흔적을 남긴다고 어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때 한 몇 가지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최경주도 왔고, 최경주하고 이제 가르시아하고 저하고 3일, 4일 동안 같이 라운드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시아가 1등을 하고 제가 2등을 했는데, 뭐 솔직히 가르시아한테 행운이 몇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저기 오비가 났는 공이 갑자기 페어웨이로 나와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11번 홀에 파4 홀이었는데 그 당시에 완혼을 12번 홀입니다. 한양 칸텔이 12번 홀에 완혼을 트라이를 했는데 거기 이 벽면이 이게 좀 질었어요. 그런데 거기 박혔는데 로스트면 원위치로 와서 제 3타로 다시 쳐야 되는데 어떤 갤러리가 뒤에서 보고 해저드를 들어갔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해저드 옆에서 드롭을 해가지고 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르시아가 행운이 좀 많이 따랐지 않느냐. 저는 어떻게 보면 골프 룰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구계자의 어떤 그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동반자로서 당연히 그 벽에 붙였지만은 갤러리 분들이 직접 봤다라고 선언했을 때는 그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도 좀 있었지만은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이 저 역시도 선수였기 때문에 해외에서 제게도 그런 경향이 없잖아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홍콩 오픈 제가 우승을 한번 했었고요. 타이완 오픈 우승을 했습니다. 홍콩 오픈 같은 경우에는 코스가 제가 그 당시에 안양 베네스트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코스가 거기다 한 100년 이상 돼 가지고 나무가 많고 코스가 아주 좁습니다. 좁은 데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코스에 가면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그 방향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지형지물이 생김으로 해서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회에 가면 꼭 좋은 성적이 났었고 자신이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홍콩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갤러리가 많습니다. 18홀을 전체를 갤러리가 홀을 딱 메울 정도로 정말 나무가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이렇게 홀이 만들어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승했을 때는 정말 남다른 어떤 기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타이완 오픈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하도 많이 불어가지고 옆 홀로 쳐서 본인 홀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 정도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알다시피 그 섬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닷바람이 하도 세가지고 그래서 저 자신은 또 노볼을 잘 치기 때문에 거기도 좀 잘 맞아서 아무래도 타이완 오픈도 또 우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정 힐스가 그 가을에 대회를 꼭 했었습니다. 지금은 봄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초여름 민셈입니다. 코스와 완전히 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정 힐스는 챔피언 코스로 정말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는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수비형으로 해야 될 때는 수비형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 강약으로 이렇게 강과 약이 믹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선수가 우승하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16번 홀과 17번 홀은 사실 보기를 안 해야 됩니다. 그거는 버디를 욕심을 내다 보면 자칫하면 보기를 합니다. 파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되고 18번 홀은 꼭 버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에 원언더만 친다면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봐도 이제 한국 오픈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내셔널 타이틀인데 해외 선수도 사실 물론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발전되려면.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비용 부분도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우리 자국 선수들이 특히 우리 한국 선수들도 해외에서 지금 우승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선수들이 앞으로 더더욱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밑거름이었잖아요. 여기를 한번 본인이 잘 됐을 때 다시 한번 출전해서 그 자리를 빛내준다면 우리 한국 오픈은 특히 우리 한국의 골퍼가 좀 더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메시지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홍순 프로입니다. 이렇게 골프 팬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선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안산에서 현재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안산 골프 아카데미는 골프의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숏게임, 파3, 9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골프의 어떤 새로운 묘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오픈이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께서 60주년 한국 오픈에 갤러리로 좀 가셔서 선수 여러분들을 성원해 주시면 더욱 골프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